자, 변수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 선언할 때 뭘 붙여야 된다 했죠?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때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이 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타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 타입의 종류에는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숫자형이 있고, 숫자형이 아니라 정수, 아니다. 자, 다시 숫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형. 그 다음에 숫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숫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형. 자, 그러면 이제 숫자형에는 정수형과 실수형인데, 이제 정수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바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이제 1바이트다. 그러니까 바이트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롱이라는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롱이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는 플롯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형 같은 경우는 캐릭터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캐릭터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논리형은 불리언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이제 1바이트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조형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스트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좀 이제 메모리 산정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값을 표현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 자, 그러면 제가 바이트라는 녀석한테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28이라는 값을 넣어줄 건데, 일단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SOUT 써서 바이트라고 쓴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당 녀석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고 싶다라면 바이트를 쓸 때 대문자로 써주신 다음에 점하고 바이트스라는 문법을 여러분들이 호출해 주시면 얘가 메모리 크기, 즉 해당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 크기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이트 한 다음 1 나오죠, 그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바이트라는 거예요. 1바이트. 1바이트. 자, 그럼 맞춰보세요. 1바이트는 몇 비트죠, 여러분들? 비트로 전환하면 몇일까요? 아시는 분들.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입니다. 8비트. 이거 외우세요. 자, 1바이트는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128이라는 값이 도대체 왜 나왔냐? 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뭘까요? 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바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자바로 코드를 쓰게 되면 그냥 코드를 쓴다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번역 과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기계어로 변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어라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이너리 코드라고 얘기를 해서 1과 0이에요. 1과 0. 이진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오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1과 0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걸 이진수라 얘기하는데, 컴퓨터는 1과 0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번역 과정을 통해서 기계어로 변환이 돼서 다 1과 0으로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왜 제가 설명드렸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트라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이 바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28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 타입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크기에 맞게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진수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진수인데
이진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크기를 비트로 전환해서 2의 8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256이 나옵니다. 그러면 256이 나오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256을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냐?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단번에 에러 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바가 알아서 적절하게 음수와 양수 대역폭으로 나눠놨어요.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누가? 바이트가. 그러면 강사님 256을 반으로 나누면 128과 128 아닌가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0. 그쵸? 그러니까 중간에 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이 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메모리, 어떤 특정 타입을 썼는데 그 특정 타입이 감당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28이라 써볼게요. 자, 단번에 에러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incomplete type passive logic conversion from int to byte. 즉 얘는 뭐냐면 바이트가 요 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트보다 더 큰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뭐 int를 사용해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값을 표현할 때는 해당 데이터 타입에 맞게 뭐다?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자바에서는 정수값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int 아니면 long. int 아니면 long밖에 안 쓰기 때문에 뭐 바이트가 뭐고 쇼트가 뭐고 뭐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int하고 long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자, 값의 범위 다 외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외우는 것들만 외우지 약 대략 얼마큼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죠. 자, 값의 범위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복사해서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왜냐면 쇼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메모리 크기 설명할 때 얘는 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대역폭이 2바이트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바이트. 자, 이거 여러분들 코드 쓰느라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 화면을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바이트를 비트로 전환하면 16비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6비트도 마찬가지로 2의 16싱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2의 16싱을 제곱을 하게 되면 뭐다? 약 64,0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64,000이라는 값을 음수하고 양수 대역폭으로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값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값을 벗어나게 되면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int예요. int는 이제 뭐냐면 32비트인데, 그러니까 4바이트 비트로 전환하면 이제 8432니까. 자,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2의 32제곱을 하게 되면 뭐예요? 42억, 약 42억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걸 음수와 양수로 적절하게 나눈 게 바로 요 대역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in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티저라서, int는 인티저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ytes.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나온다? 4바이트가 출력이 되고 비트로 전환하면 32비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int 4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정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큰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long인데 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외워요? 저도 안 외웁니다.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롱도 표현해 볼 건데 근데 이제 롱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숫자를 표현할 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L이라는 전미어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lo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때는 내가 어떤 숫자를 썼을 때 전미어 L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안 붙여주면 얘가 어떤 값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 나오죠? integer number to large. 그러니까 즉 얘 정수인데 이 int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 21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1억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어쨌든 크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 여러분들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전미어 L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롱을 표현할 때 전미어 L을 붙여주지 않으면 그 값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이건 규칙이에요. 자바 문법상 규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당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해보면 이렇게 이제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수형 데이터 타입. 자, 그러면 실수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롯과 더블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플롯과 더블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그 값을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하겠냐,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가 복사해서 플롯, 그 다음에 플러스 플롯이라 쓰고 바이트스. 자, 그러면 얘는 4바이트가 나올 테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가 나오는 32비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크기라 할지라도 뭐다? 만약에 이 플롯이라 쓰게 되면 얘는 4바이트지만 인트처럼 4바이트지만 얘는 실수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4바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F 그러면 자, 보이죠? 자, 얘는 소수점을 최대 몇째짜리까지 표현하냐면 %f 같은 %f라 플롯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일곱째짜리까지 표현한다. 뭐 이거 몇째짜리까지 표현하는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플롯과 더블이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자, 근데 이제 플롯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f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미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자바에서는 플롯을 잘 안 씁니다. 플롯보다는 뭘 쓰냐면 더블을 더 많이 써요. 왜? 매번 F 쓰는 게 귀찮아서.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블이라 쓰고 플러스 더블, 그 다음에 바이트스. 자, 얘는 8바이트 그 다음에 비트로 전환하면 뭐예요? 64비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롱은 안 썼죠. 롱도 마찬가지로 8바이트에 64비트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자 8바이트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더 소수점이 많이 나오죠. 자, 더블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이제 소수점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뭐냐면 맞다 아니다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참과 거짓을 뭐라고 해요? True, False라 얘기하죠. 그죠? 이게 바로 논리형 데이터예요. 논리형 데이터. 자, 그러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을 쓸 때는 불리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true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불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트스 해가지고 메모리 크기를 출력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얘네 불리언은 몇 바이트라 생각하면 되냐면 1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썼기 때문에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불1 그 다음에 불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불리언을 이용하면 내가 true, false라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문자형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캐릭터 C,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H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이유는 얘 풀네임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캐릭터. 그 다음 바이트스 똑같이 써주면 뭐가 나오냐면 2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당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뭐다? 2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안 써도 똑같이 2바이트 나오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 뭐가 나온다? 바로 2바이트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 언어 배워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는 이걸 몇 바이트라 했어요? 1바이트라 했죠. 그죠? 근데 이 자바에서는 얘가 뭐다? 2바이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C,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바로 뭐냐면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다. 왜 참조형이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참조라기보다는 문장형 데이터 타입,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그러면 얘는 스트링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r을 쓴 다음에 뭐 안녕하세요 라고 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제 문장이 저장되는 건 아닌데 저장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메모리 구조 선상 안에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str를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다가 str 실행해보면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표현을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다? 내가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형태는 기본형이 있고 참조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으로 나눌 수 있고, 숫자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정수하고 실수로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 같은 경우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총 4가지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정수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2가지, 인트하고 롱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 데이터 타입마다 뭐가 있다?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메모리 크기마다 뭐가 있다? 값의 범위가 존재한다. 즉, 데이터 타입마다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값의 범위를 넘어선 값을 저장하는 순간 저장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정수값을 표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바이트, 뭐 쇼트, 뭐 그런 거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신에 뭘 써야 된다? 마지막에 L, 영어 대문자 L이에요. 소문자 아닙니다. L이라는 전미어를 붙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다? 해당 숫자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수도 마찬가지로 플롯과 더블이 있다 했죠. 플롯과 더블의 차이는 메모리 크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내가 소수점을 몇 채짜리까지 표현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롯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전미어 F를 붙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크기라 할지라도 뭐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형, 불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메모리 크기가 1바이트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트 세가지고 출력이 안 돼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true, false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true, false.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장할 때는 이제 불리언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참조형 데이터 타입. 참조형에는 그냥 이제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스트링은 문장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문장을 사실 뭐 저장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메모리 선상 안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그냥 값을 넣는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처음 접근하실 때는. 왜냐면 지금부터 뭐 참조가 뭐고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뭐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리언, 스트링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다? 다 외우셔야 되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